안녕하세요 여러분, 다이아제입니다. 오늘은 제가 한번 제 목소리가 좋은 이유, 약간 특집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오글오글 거리더라고요. 그래서 NG를 정말 많이 냈어요. 하다가 이게 내가 뭐 하는 짓이지? 내가 지금 뭘 얘기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하면서 NG가 많이 났는데 근데 여러분들이 가장 제 영상에서 크게 반응을 보여주시는 부분이 제 목소리거든요. 제 목소리 듣고 목소리 좋다라고 하시면서 댓글 정말 많이 달아주시고 그리고 그렇게만 이제 다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은 또 대다수가 목소리가 좋은 비결이 있나요? 특별히 이렇게 하면서 또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그걸 한번 공유를 해볼까 해요. 근데 제가 지금 너무 피곤하고 지쳐있는 상태여서 지금 목소리 상태가 그렇게 좋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짬을 내서 만드는 영상이니만큼 좋은 팁을 또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무튼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저는 제가 게으른 게 정말 싫거든요. 저는 근데 원래 좀 게으른 성격도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 있는데 근데 다행히도 게으른 게 싫은 거예요. 제 스스로가 게으른 게 너무 싫기 때문에 그래서 게으른 상태에 막 이렇게 오래 머물러 있거나 그런 거를 즐기는 것도 아니라서 좀 되려 몸을 좀 많이 혹사를 시키는 스타일이에요. 근데 몸을 많이 이제 혹사를 시키다 보면은 목 상태가 고장이 많이 나죠. 그리고 성대 상태가 안 좋으신 분들, 목소리 상태가 안 좋으신 분들 보면은 대부분 이제 몸을 너무 혹사를 시키시는 분들이 은근히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또 이렇게 얘기를 해드릴 수 있는 부분이 저는 잠을 자야만 하는 사람이에요. 잠을 안 자면은 목소리 상태가 바로 안 좋아지고 또 저는 노래를 하는 사람이고 일반 노래가 아니라 클래식은 정말 높은 고음을 계속해서 또 내야 하는 그런 또 장르의 음악이다 보니까 잠을 안 자면요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일단 제가 좀 몸이 많이 안 좋고 피곤하다 싶으면은 먹는 것도 당연히 잘 먹어야 되겠죠. 근데 저는 일단 수면을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물론 정말 저도 뭐 3시간 자고 4시간 자고 이렇게 생활할 때도 있긴 있어요. 근데 콘서트가 있는 시즌이나 내 목 상태가 좋지 않은데 내 목에 좀 무리가 갈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이 들면은 제 몸을 위해서 수면을 취하기보다는 몸이 안 좋아지면은 목 상태도 같이 안 좋아진다라는 거를 인식을 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 목을 위해서 몸을 관리를 하는 편입니다. 내 목을 위해서, 내 목을 위해서 내 몸을 관리를 해요. 전체적인 이제 몸 밸런스도 중요하긴 하죠. 몸 건강이 당연히 중요한데, 근데 이제 저에게 있어서는 이제 목소리가 보물 같은 존재예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재능, 내가 목소리를 할 수 있는 일이 많기 때문에 얘를 잘 관리를 해주려고 몸 관리도 같이 하고 수면도 필요한 만큼은 나의 몸 상태에 따라서 취해주려고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는 편이죠. 그리고 그와 더불어서 저는 가방에 항상 또 물이 들어가 있어요. 이건 뭐 많은 사람들이 하는 얘기지만 실천을 그렇게 또 하는 사람은 없죠. 근데 저는 항상 물을 챙겨서 다닙니다. 제가 또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제가 가방 무거운 걸 너무 싫어하는데 제 가방은 항상 무거워요. 다 챙겨 다니는 스타일이기도 하고 그리고 물이 항상 들어있기 때문에 저는 기본적으로 1리터를 들고 다니거든요, 물을. 그래서 항상 그것 때문에 가방이 무겁습니다. 항상 내 목이 건조하거나 뻑뻑해지지 않도록 수시로 무시로 물을 마셔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목을 건조하게 만드는 녹차나 커피나 이런 것들은 최대한 피합니다. 뭐 필요에 의해서 마셔야 될 때가 아니면은 이제 마시지 않는 편이죠. 제가 노래를 하면서 성격이 정말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제가 어렸을 때
분노 조절 장애 같은 게 약간 살짝 있었던 것 같아요. 제 입으로 이런 얘기를 하니까 좀 민망하긴 한데 분노 조절 장애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어렸을 때는 진짜 화나면 화를 내고 소리 지르고 싶으면 소리 지르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렸을 때는 정말 소리도 고래고래 많이 지르고 신나면 신나는 대로 그것도 막 표현을 엄청나게 해대고 이랬는데 요즘은 제가 많이 좀 누르고 살아요. 저를 참 많이 누르고 사는데 어, 그래서 성인이 돼서 그리고 이제 노래라는 거를 전공으로 삼고 살면서 참 많이 개발이 된 부분이 뭐냐면 절제. 절제라는 그 포인트가 굉장히 개발이 많이 됐어요. 물론 아직도 성격이 하고 싶은 건 해야 되고 뭐 이런 성격이긴 한데 그래도 절제라는 그 포인트가 개발이 많이 되고 나서부터 이제 제 목소리 관리도 더 잘할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옛날에는 막 정말 막 소리도 많이 지르고 정말 그랬던 것 같아요. 신나면 소리 지르고 화나면 소리 지르고 막 그랬던 것 같아요. 표현을 이제 막 해야 되는 성격이에요. 저 성격 자체가. 그래서 어렸을 때는 막 그랬던 것 같은데 근데 아무튼 소리를 막 이렇게 지르고 이런 게 좋지가 않아요. 소리를 질러서 그게 발성적으로 소리가 나오면 모르겠는데 사람이 막 신나고 무절제한 상태로 계속 이렇게 소리를 크게 내다 보면은 그게 결국은 자기 목을 굉장히 어, 자극하게 되는 그런 행위가 되거든요. 그래서 요즘은 정말 절제를 많이 하는 게 시끄러운 곳에서 얘기를 저는 안 해요. 저는 성악을 시작하면서부터 딱 그게 습관이 들었다라고 해야 될까요? 제 아는 사람이 이렇게 소리 지르다가 성대결절로 완전히 들어서게 된 이제 얘기도 듣고 이랬다 보니까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은데 아무튼 시끄러운 곳에서 오랜 시간 동안 얘기를 하면은 성대가 금방 피곤해져요. 그래서 바로 다음 날에 노래를 부르잖아요. 그러면은 목소리가 다른 목소리가 나와요. 제 깨끗한 그런 컬러가 안 나오는 걸 스스로 이제 느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다음부터 와, 이게 이렇게까지 크게 좌우를 하는구나. 목소리 컬러가 완전히 다르네. 이런 생각을 이제 전문가로서 느끼게 되죠. 이거는 컬러가 다르다. 이 목소리는 내 진짜 목소리가 아니다. 이걸 이제 아니까 저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시끄러운 곳에서는 웬만하면은 얘기를 안 합니다. 진짜 목 관리 많이 하는 성악가들 보면요. 진짜 연주 전에 슈퍼마켓에 가서도 막 이렇게 뭐 글로 쓰고 이런대요. 목 상태가 만약에 안 좋다. 그러면 그렇게까지 관리를 해야 되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아예 말을 안 하죠. 아침 일찍 일어났을 때도 이게 목이 잠겨져 있는 상태에서 바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도 자극적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침에 전화가 걸려오면요, 다 스킵을 해요. 그래서 카톡을 남겨서 뭐 지금 뭐 하는 중이어서 나중에 뭐 연락할게 이렇게 한다든지 아침에는 저는 전화 통화도 일절 안 해요. 연주 있는 시즌에 부모님한테 전화가 걸려와도 저는 전화를 다 스킵해요. 그러고 나서 목 상태 안 좋아서 나중에 다시 연락할게요. 이렇게 이제 메시지를 보내거든요. 부모님은 이제 그게 익숙해요. 그래서 이해를 하시고 그리고 받고 나 목 상태 되게 안 좋은데 이러면은 부모님이 알아서 목 관리하라고 이렇게 하시면서 끊어요. 그러면 얘기하면 안 되지 이러면서 저희 엄마 아빠는 알아서 그렇게 하세요. 그 정도로 음, 내가 목 상태가 좀 안 좋다라고 이제 생각이 들면은 완벽하게 절제를 해요. 시끄러운 곳에서 얘기하지 않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그리고 아침 일찍 얘기를 하지 않는 거 이런 것들부터 시작을 해서 하나하나 다 조절을 하죠. 그래서 절제력이 없으면 좋은 목소리는 갖기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필수적으로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항상 이제 절제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살죠. 그리고 항상 내가 소리를 어떻게 내고 있는지 내 소리를 들어요. 재밌는 게 뭐냐면요, 여러분들. 자기 소리를 자기가 안 듣거든요. 왜냐면 자기는 얘기를 할 때 이렇게 소리를 내보내기만 한다고 생각을 하지, 자기 소리를 귀담아 듣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자기 소리도 들어야 되거든요. 자기 소리도 자꾸 들어야지 좀 더 예쁘게 관리하려고 하고. 예를 들면은 자기 몸도 자꾸 거울로 봐야지, 살이 쪘는지, 뭐, 어디가 뭔가 몸에 자세가 틀어졌는지 뭐 이런 것들을 체크를 하게 되잖아요. 자꾸 봐야 돼요. 자꾸 봐야지 자기 상태가 어떤 식으로 흘러가고 있는지가 파악이 돼서 관리도 더 할 수 있고 그런 거거든요. 그런 것처럼 저는 제 목소리를 자꾸 들으려고 애를 많이 써요. 그리고 제가 영상 찍는 것도
내 목소리를 관리하는 부분으로 작용되는 부분도 있어요, 확실하게. 제가 이제 얘기하는 것도 들어보고, 내 소리도 들어보고, 이렇게 하면서. 왜냐면 제가 독일에 와서 독일어 공부하는 동안에 거의 말을 안 하고 살았거든요. 뭐 영어 어느 정도 좀 쓰고 이렇게 살았는데, 그래서 되게 목소리가 한때 되게 많이 잠기고, 강의를 정말 많이 하다가 여기 와서 이제 목을 많이 안 쓰게 됐죠. 그래서 목소리가 되게 많이 잠기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독일어라는 언어를 어느 정도 하게 되기까지는 자신감이 없어가지고 자꾸 이렇게 좀 뒤로 이렇게 빠지더라고요. 제가 원래 그런 성격이 아닌데 아무튼 그때 당시에 좀 여러 가지 일들이 저의 인생에 있어서 힘든 시기였어요. 많은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뒤로 빠져 있는 소심해진 그런 상태였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 그래서 내 목소리 원래 이렇지 않은데 이렇게 하면서 좀 나의 목소리를 다시 찾아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서 다시 좀 적극적으로 활동도 하고 한동안 강의도 안 하고 있었는데 온라인 강의도 다시 열어서 온라인 강의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다시 제 목소리를 좀 재정비한 그런 또 계기가 있었거든요. 아무튼 자꾸 내 소리를 관리하기 위해서 내 소리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자꾸 듣는 거예요. 내 소리가 좋은지, 내 목소리 상태가 어떤지, 내 말투가 어떤지 이런 것들을 자꾸 최대한 들으려고 신경을 많이 쓰죠. 그렇게 해야지만 결국은 좋은 결과물이 나오더라고요. 내가 관심을 가지고 신경을 쓰는 만큼 좋은 결과물이 나오니까 내 목소리에 신경을 쓰고 관리를 하고 투자를 하고 그런 만큼 이제 좋은 목소리의 결과물이 나오는 것 같아요. 좀 좋은 발성으로 계속 노래를 하다 보면요, 여러분 좋은 목소리가 나요. 그래서 성악이 참 좋은 영향을 미쳤죠, 저에게 있어서. 그리고 이게 진짜 핵심 중에 핵심인데, 호흡을 정말 사용을 잘 해줘야 돼요, 여러분들. 말할 때 무의식 가운데 호흡이 사용이 되려면은 호흡법이나 이런 것들이 일반적인 상태가 아니라 망가져 있는 상태라면은 의식 가운데 자꾸 자기가 생각을 하고 훈련을 따로 이렇게 해주면서 반복적으로 호흡을 사용을 하면서 말을 하는 훈련을 해야지 반복적인 게 쌓여서 그게 이제 습관이 되기 때문에 그 습관으로 인해서 무의식 단계에서도 편안하게 호흡을 사용하면서 말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호흡에 의존하지 않고서 자꾸 이렇게 말을 하다 보면은 특히나 말을 많이 하는 직업 요즘은 특히나 더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말로 하는 뭔가가 많죠. 요즘에는 특히나 더 서비스업도 워낙 많아지고 이러다 보니까 말로 하는 직업이나 그리고 사회생활 하면서부터 더 많이 말의 중요성에 대해서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더 많이 많은 사람들이 이제 사회로 나가면서 목소리의 중요성을 느끼게 되거든요. 좀 더 편안하게 말을 하고 싶어 하고 부드럽게 얘기하고 싶어 하고 그러면서 뭐 또 여러 가지 테크닉을 갖추고 싶어 하고 아무튼 그 모든 거의 기초에 있어서 호흡이 받쳐주지 않으면은 말할 때 빨리 피곤해지고 말할 때 목 아프고 뭐 여러 가지 현상들이 오는 거거든요. 이런데 뭐 힘들어 가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일단은 저는 이제 호흡을 쓰면서 말을 하니까 아무래도 좀 더 안정감 있는 목소리로 사람들한테 들려져서 사람들이 더 목소리가 남다르다라고 저에게 얘기를 해주는 것 같아요. 근데 저도 호흡을 어느 정도 쓰느냐에 따라서 목소리의 느낌이나 컬러나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달라지죠. 성량이나. 카메라만 딱 이렇게 켜놓고 얘기를 할 때는 제가 좀 더 낭낭하게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좀 더 이렇게 힘이나 이런 것들을 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혼자 있으면 좀 더 차분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명랑한 소리나 컬러나 그런 느낌으로써 여러분들에게 다가갈 수도 있는데 좀 처져 있을 때가 많죠. 아무래도 혼자 있으니까 차분하게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게 되는 것 같네요. 근데 제 성격 자체가 그렇게 차분하거나 그런 건 아닌데 근데 아무튼 교육에 관련된 내용을 얘기할 때는 차분하게 이렇게 설명을 하게 되더라고요. 아무튼 항상 저는 이제 호흡을 제대로 하는 것을 기초로 해서 말을 하면서 제 목소리를 관리하고 보호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이거와 더불어서 정말 중요한 게 소리가 가야 되는 방향이 있어요. 그 방향대로 소리가 가져야지 제일 이상적인 소리 울림이 생겨서
좋은 소리가 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이거에 대한 포인트, 비밀과도 같은 포인트가 있는데, 제가 이거는 이미 영상에서 공개를 했습니다. 제가 왜 다른 사람이랑 얘기하는 게 좀 다르게 느껴진다라고 평가를 받냐면, 뭐 호흡을 써서 그런 것도 있고, 목소리 컬러 자체도 좀 그런 것도 있지만, 근데 제일 중요한 게 소리를 보내는 그 거리감이 남들보다 더 멀거든요. 지금은 그냥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좀 더 이제 페이스 투 페이스로 이제 보고 이렇게 얘기를 나누면은 정말 여기가 막 다 울려요. 저는 이제 항상 남들은 얘기할 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 정도 이제 얘기를 할 것 같으면은 저는 좀 더 소리를 바깥으로 많이 보내거든요. 물론 지금은 덜 보내고 있습니다. 덜 보내고 있지만 아무튼 얘기를 나누고 이럴 때 훨씬 소리를 밖으로 더 많이 빼는 스타일이에요. 일반인들보다. 그래서 소리가 좀 더 울리는 효과도 생기고, 그리고 그렇게 빼낼 때 절대 뭐 이렇게 다운된 상태로 이렇게 빼내는 게 아니라 항상 제가 무지개 비유를 되게 많이 드는데, 무지개가 이렇게 생겼잖아요. 내 입이 여기 있고 이렇게 소리를 계속 이렇게 이런 느낌으로 보내는 거예요. 좀 더 소리를 울려서 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안녕하세요 이거랑 안녕하세요 뭐 이렇게 약간 직선으로 가는 느낌보다 이런 느낌이 또 다르잖아요. 그렇죠? 이런 느낌과 이런 느낌으로 소리를 보내주는 게 확실하게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제 머릿속에는 자연스럽게 이런 길이 있어요. 제가 말을 하겠다라고 딱 생각을 하고 있으면은 자연스럽게 이 길대로 목소리가 가져요. 정말 피곤하고 정말 말하기 귀찮고 이런 때가 아니라면은 기본적으로 이런 라인을 따라서 저는 이제 목소리를 사용하는 게 습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저는 소리를 보내고 있는 중이거든요. 지금도 물론 지금은 보다 약하게 사용하고 있죠. 청중들이 있는 앞에서 제가 강의를 한다면 이거를 더 이렇게 쓰겠죠. 이렇게 더 이렇게 많이 쓰겠죠. 근데 지금은 제가 집에서 따로 이렇게 영상을 만들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그렇게 큰 소리로 얘기할 필요성을 못 느끼죠. 그래서 이렇게 지금 이 정도로 사용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작게라도 이런 라인에 의해서 그 길에 의해서 이 방향에 의해서 제가 소리를 보내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조금 더 다른 느낌으로 여러분들에게 제 목소리가 다가가서 여러분들이 또 목소리에 대한 노하우 이런 것들 많이 물으신 것 같아요. 제가 항상 수업을 할 때도 많이 얘기를 하는 부분인데 항상 손을 이렇게 한번 하면서 얘기를 해보세요. 이런 말을 많이 하거든요. 여러분들도 그냥 생각으로만 하면은 이게 바로 작동이 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손이랑 함께 뭔가 이 손을 따라서 내가 소리를 보낸다라는 느낌으로 손이랑 항상 같이 연습을 하라고 해요. 손이랑 소리랑은 따로 놀 수가 없거든요. 신기하게. 손을 이렇게 빨리 하면서 목소리는 천천히 내보려고 이렇게 한번 시도를 해보세요. 절대 안 돼요, 여러분들. 손의 움직임과 소리가 같이 움직이거든요. 하나의 몸에서 한 방향으로 거의 다 가려고 하는 그 성질이 있어요. 그래서 손이랑 함께 이런 식으로 연습을 하시면은 보다 편안하게 이 길에 따라서 소리를 보내는 느낌을 찾으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아나운서 목소리들의 비밀, 그것을 또 제가 분석을 또 해보고 그 비밀을 여러분들에게 파헤쳐 한번 보여드리자면은, 어, 모음이 길어요, 여러분들. 이거 제가 영상에서 이미 한 거예요. 저도 그렇고, 아나운서들도 그렇고, 일반인들보다 모음을 길게 써요, 여러분들. 똑같은 그런 발음을 하더라도,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는 거랑,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다르잖아요. 이런 것처럼 제 영상에 이미 그게 한 1시간짜리 강의로 올라가 있어요. 한 음절이 계속해서 바뀌잖아요, 말을 할 때는. 근데 그 와중에도 최대한 내가 모음을 길게 끌 수 있는 만큼은 끌어주는 거죠. 남들은 그냥 신경 안 쓰고 다 얘기를 할 때 저는 이제 모음을 길게 하면서 얘기하는 것을 아예 습관화를 시켰어요. 어느 순간부터 트레이닝을 저도 한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도 모음을 좀 더 길게 내보려고 신경을 쓰다 보면은 소리가 앞으로 더 나오고, 앞으로 나온다는 거는 좀 더 정확하게 남들에게 전달이 된다라고도 표현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서 좀 더 좋은 울림, 막히는 목소리의 느낌보다 좀 더 전해지는 목소리의 느낌을
여러분들도 이제 가지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모음을 계속 이렇게 밀어주는 거예요. 얘기할 때마다. 모음이 여러분들 이, 이럴 때 많이 들어오고 우도 많이 들어요. 우라는 그런 모음도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또 뭔가 소리가 안쪽으로 들어올 때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모음에서 더 조심을 하면서 더 많이 밀어주고 이런 계산이 머릿속에 이제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훈련을 그래도 한 달 넘게 꾸준히 하다 보면요, 여러분들 변화는 확실하게 있어요. 제가 가르치는 사람들, 성우 준비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장르에 의해서 자기 개발 혹은 정말 직업적인 부분, 뭐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그리고 뭐 병적으로 성대 문제가 있어서 그러신 분들도 있고, 모든 분들에게 다 이거를 제가 제시를 해줘도, 이런 방법을 제시를 해줘도 한 달이면은요 표가 어느 정도 나요, 정말로. 그래서 모음을 자꾸 길게 써주고 받침이 올 때 너무 이렇게 빨리 받침으로 소리를 막아버리지 않도록 소리를 이렇게 자꾸 밀어주면서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이런 식으로 좀 이렇게 자꾸 바깥으로 밀어주면서. 근데 밀어줄 때도 이렇게 미는 연습도 하지만 아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런 라인을 좀 더 사용하기 위해서 밀어줄 때도 이렇게 밀어주는 거랑 또 이렇게 밀어주는 거랑은 좀 달라요. 이거는 조금 더 많이 차분한 느낌이고요. 근데 이렇게 하다간 잘못하다가는 목을 조금 이렇게 눌러서 답답한 느낌을 또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밖으로 내지만 이런 느낌으로 자꾸 밖으로 내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하루 어떠셨어요? 계속 이런 식으로 소리를 빼내는 거죠. 이런 계산이 머릿속에 이제 되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여러분들의 목소리가 달라지겠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훈련을 하시면은 충분히 좋은 목소리 가지실 수 있고요. 저도 하나의 에피소드를 얘기를 하자면 저도 목소리 좋다라는 얘기를 한 23살 때부터 들은 것 같아요. 그때부터는 어딜 가나 제가 목소리 좋다라는 얘기를 너무 많이 들었거든요. 이게 뭐겠어요, 여러분들. 내가 잘못 사용하고 있을 때는 그런 얘기를 못 들었죠. 근데 이제 23살 때부터는 어딜 가나 많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저한테 직업이 뭐냐, 뭐 하는 분이냐, 전공이 뭐냐, 이렇게 계속 물어봤어요. 목소리 때문에.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목소리에 관심을 가지게 됐고요. 그리고 이거는 좀 재밌는 내용이 될 수도 있는데 저는 웬만하면은 기침을 다 참아요. 물론 100% 참을 수 없는 기침 같은 경우는 하겠죠. 근데 제가 뭐 감기에 걸렸거나 기침이 나오려고 한다거나 이럴 때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참는 편이에요. 못 참을 때는 하는데 그런 경우는 거의 없더라고요. 웬만해서는 참을 수 있는 다 기침이더라고요. 제가 아는 사람 중에 그런 사람이 있어요. 목 상태가 좀 안 좋아요. 예를 들면 참 다양한 이유가 있어요. 야식을 먹어도 이게 위산이 역류해가지고 성대 상태가 안 좋아지고 그런 또 상태에서 가래도 많이 이제 생기고 이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그 간질간질한 느낌을 못 참아가지고 습관적으로 기침을 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거든요. 내가 기침이 왜 자꾸 나올까 이러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 중에 알고 보니까 기침 안 해도 되는데 이 간질간질한 느낌 없애버리려고 자꾸 습관적으로 기침을 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또 제가 파악을 해서 그때 이후부터는 좀 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람들한테 지도할 때도 많이 이제 강조를 하면서 그런 경우가 있으니까 체크를 해봐라. 정말 목 상태가 정말 안 좋고 아니면은 정말 기침이 참을 수 없을 그런 기침이 나와서 어쩔 수 없이 하는 기침인지 아니면 자기가 여기에 느껴지는 좀 불편한 그 느낌 때문에 억지로 그 답답함에서 벗어나려고 기침을 한다거나 이렇게 하는 게 이제 습관이 돼버린 건 아닌지에 대해서 제가 강조를 항상 많이 하거든요. 순간적인 임시 방편으로 계속해서 그런 식으로 이 답답함을 해소하려고 하다 보면은 그게 잘못된 습관으로 이렇게 길이 들어버려요.
거의 여기에 이제 진동을 만드는 거니까 이제 지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성대의 지진 현상이 이제 기침이고 이렇게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이 근데 실제로도 목에 굉장히 안 좋은 습관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런 습관 가신 분들은 꼭 고쳐야 되고 저 같은 경우도 일절 그런 행동은 하지 않고요. 웬만해서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근데 정말 급할 때 빨리 말을 하고 넘어가야 될 때는 이렇게 한번 하고 넘어가야죠, 당연히. 근데 제가 말하는 거는 이러한 습관, 잘못된 습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웬만해서 기침도 참을 수가 있구나, 참을 수 있는 기침도 있구나, 이거에 대해서 아시고 기침도 웬만해서 참을 수 있으면 참는 게 좋습니다. 이게 또 저의 노하우라고 또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더불어서요, 건조한 환경을 만들지 않는 거고, 건조한 환경에는 되도록 또 가지 않는 것도 정답이 될 수 있겠죠. 왜냐면 이제 공기에 의해서 또 성대가 건조해지는 것도 있어요. 여러분들 피부만 건조해지는 게 아니라 건조한 장소에 가면은. 그래서 웬만해서는 건조한 장소를 피하고 그런 장소에서는 또 계속 물을 마셔줘요. 왜냐면 여러분 건조하면 갈라지잖아요. 갈라진 데다가 한 번만 이렇게 자극을 줘도 이렇게 부서지잖아요. 그쵸? 피부도 건조한 데서 이제 주름도 생기고 문제도 생기고 트러블도 생기고 이런 것처럼 성대도 건조한 데서 문제가 많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건조한 장소에서도 얘기를 잘 안 하려고 해요. 저는. 물론 뭐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경우는 해야 되겠지만 그럴 때는 항상 이제 물을 놔두고 물을 마시면서 얘기를 하죠.